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 도대체 뭐 하는지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권영세, 권영진, 그리고 김기웅 의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정권은 교체가 됐고 본인들은 야당이 됐는데도 여전히 본인들이 집권 여당인 줄 착각하는 것처럼 제대로 된 대여 투쟁조차 못하고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도대체 지역구 활동이라도 하는 건지 아니면 여론전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이라도 입법활동이라도 열심히 하는 건지 궁금해서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권영세 의원입니다. 용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분이고요. 현재 5선의 국회의원입니다. 앞서서 가장 최근에는 비대위원장을 역임을 했었고요. 전에는 통일부 장관 등도 지냈습니다. 검사 출신이고요. 먼저 입법활동을 살펴보면요. 대표 발의한 것 올해 땅랑 한 건 있었습니다. 상속세 관련한 개정안이었는데 이거 지금 계류 중이고요. 물론 올해 이렇게까지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 비대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아무래도 이런 당직을 맡으면 사실상 국회의원의 입법활동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앞서서 권성동 의원을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 물론 지금 또 굉장히 여러 조사와 그리고 당에서의 조사도 있죠.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그대로 입법활동에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래서 지난 1년간을 살펴보면 25개의 대표 발의가 있었고 처리는 4건이 있었습니다. 자,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서 역할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면서 지금 당 윤리위에서 징계 여부를 논의 중이죠. 앞서 당무감사위원회에서는 당원권 정지 3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징계가 어떻게 될지 수위나 이런 것들이 결국 8월 14일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는 이 대선 후보 교체 과정 이건 너무나 잘못된 거다. 많은 보수 진영의 많은 보수 시민들이 굉장히 상처를 입었다. 어떻게 정당에서 이런 식의 후보 교체를 할 수 있을까? 엄연히 전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선출된 후보를 본인들이 물론 당을 위해서 그리고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이건 절차적으로 분명하게 많은 하자가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새벽에 급작스럽게 후보를 교체하기 위한 시도를 했었던 거고 이게 결국은 당원들의 뜻에 의해서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분명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앞서 당무감사위는 권영세 그리고 이양수 사무총장 이 두 사람에게만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상황이 본인이 당원권 정지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정활동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요 정도 선에서 요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권영진 의원입니다. 대구 달서구 병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요. 이분은 22대에서는 노원구에서 국회의원을 했었고 지금 이번에 22대에서는 재선인데 대구에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앞서서는 대구시장을 역임했던 분이고요. 먼저 의정활동 상황을 보면요. 올해만 보면 법안 17개를 대표 발의했었고 이 중에 2개가 처리가 됐습니다. 요 정도면 많지는 않지만 그냥 보통 정도 선에서의 의정활동, 입법활동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작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하셨어요. 6개월간 33개의 법안을 발의를 했었고 그리고 이 중에서 10개가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굉장히 처리율이 높은 편이다. 왜냐하면 이게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법안 하나를 발의를 하는데 심사숙고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발의만 막 하는 그게 지금 민주당에서 많이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심사숙고되지 않고 발의만 그 개수만 지금 늘리려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발의된 법안 플러스 처리율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10개 정도 처리가 됐다라고 하면 굉장히 처리율도 높다. 그렇다는 얘기는 법안 발의를 굉장히 심도 있게 그리고 많이 고민하고 그러니까 처리까지 생각을 하고 처리 가능성이 높은 법안들을 발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름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구가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대응도 그래도 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조하지는 않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활발히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평균 이상의 점수를 주고 싶은데 다만 최근에 현안에 대한 목소리는 확실히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지금 권영진 의원을 비롯해서 정말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지금 이 언론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지 않으면 각 이 언론사들이 국민의힘 의원들 모시기가 힘들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현안에 대한 목소리가 이분도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자, 김기웅 의원입니다. 저 이번에 이분 이름을 정말 너무 낯설어서 그리고 이분의 지금 활동을 쭉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도대체 요즘 뭐 하는지 너무 궁금하다라는 이 생각을 들게끔 했던 가장 대표적인 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할 말이 많습니다. 김기웅 의원입니다. 대구, 중구, 남구를 지역구로 둔 초선 의원입니다. 여러분 초선 의원이에요.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활발한 활동을 해야 돼요. 의정활동, 입법활동뿐만 아니라 각 여론전에서도 많은 곳에 나가서 본인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초선입니다. 그런데 이분 도대체 무슨 활동을 하는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요, 통일부 차관을 지냈고, 이력을 보니까 그 이전에 거의 다 통일부에서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자, 그러면 통일부의 사실상 전문적인 분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요, 이 통일부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정동영 장관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건 다 떠나서라도 본인이 통일부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재직했다라고 하면 통일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보수 정당의 의원으로서 통일부 관련된 지금의 정동영 장관의 얘기 지금 활동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입법활동 볼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 22대 총선이 지금 총선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1년간 법안 발의가 딸랑 4개입니다. 어떻게 초선이 법안 대표 발의가 4개밖에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보통 국회의원이 되면요, 그 방에 많은 보좌관들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초반에 엄청나게 많은 법안들을 발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그렇지도 않았어요. 초반에 발의조차도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건요, 올해도요, 딸랑 하나 했는데 그게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녹화를 하는 게 8월 8일이거든요. 오늘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거 빼면요, 올해 한 개도 법안 발의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딸랑 3개, 그것도 다 남북 관련된, 그러니까 본인이 통일부에 있었으니까 본인의 전문성을 담은 법안이긴 하지만 딸랑 4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그러면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느냐 아니면 뭐 언론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김기웅이라는 이름을 검색을 하면요, 국회의원보다도요 동명이인인 이 서천군수의 김기웅이라는 군수님이 계신가 봐요. 이분의 기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대응도 안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도대체 이분은 어떠한 국회의원으로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구에서 열심히 하시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기가 지금 여기에서는 어렵지만 그나마 지역구에서 활동한다라고 하면 그나마 어느 정도 이해 폭이 생길 수 있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입법, 의정 활동도 이렇게
부실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현안에 대한 목소리조차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통일부에서 계속 근무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부의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혹은 지금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해서 김여정의 하명법 그대로 따르고 있는 이 통일부에 대해서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김기웅이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낯설었고 그리고 이분 그래도 뭐 제가 다 알 수는 없죠. 이미 제가 22대 국회에서 기자 생활을 한 건 아니니까요. 그 전에 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낯서는 거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해도 너무했다. 그리고 TK잖아요. 이 사람, 이분 그냥 공천받자마자 당선이 됐을 텐데 이런 분들 때문에 많은 이 TK나 PK에서 그냥 당선만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왜 이런 시리즈를 만드는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만들 수밖에 없고 만들어야 됐었다라는 생각을 들게끔 하시는 분, 바로 김기웅 의원님입니다. 대구 중구 남구. 혹시나 제 영상을 만약에 대구 동구 남구 지역구에서 지역 구민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니다. 이분 생각보다 지역구에서 굉장히 열심히 한다. 지역을 하나하나 많이 챙긴다라고 하시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역구까지는 확인이 지금 서울에서는 안 돼서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 지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한다는 칭찬이 있더라까지 방송에서 다음 국회의원이 107명에 대한 얘기 소개를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으로서는 도대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힘 그것도 이렇게 텃밭 아주 쉽게 당선되는 그 지역에서 무슨 어떤 활동을 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1억 정도면요. 저는 세비가 아깝다. 국민들의 이 혈세가 아깝다라는 생각을 정말 지금 이제 11명째인데 가장 많이 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지금 정청래 당대표를 상대로 더 열심히 싸워야 되는 국민의힘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너무나 정말 편한 곳에서 이렇게 활동까지 안 하시면요. 국민들에게 있어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